자, 기본 계획 나오면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까? 요 정도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 뭐 내용을 다 외우고 뭐 경미한 거 다 외우고 그렇게 못해. 근데 문제가 꼭 그래야 풀리는 거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318페이지. 자, 정비구역 지정이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 자, 저를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자, 정비 입안권자 누구야? 요는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여기는 입안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 입안권자 누구예요? 입안권자 누구예요? 안 물어봤으면 쉽죠. 안 물어보면 머리 하나도 안 남아. 뭔 특광시장 군수요? 아무 때나 특광시장 군수하면 되나? 정비 입안권자는 누구예요? 자, 간단하게 줄이면 시장군수 등이지. 시장군수 등을 좀 길게 적으면 누구예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근데 구청장 밑으로 뺐죠. 왜 그 밑으로 뺐어요? 얘는 정비역 지정권자 아니잖아. 그럼 구청장이 지정권자 아니면 누구도 빠져야 돼? 군수 중에 무슨 군수도 빠져야 돼? 광역시 군수 빠져야지.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뭐라 불러?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 얘를 뭐라고 불러? 입안권자. 아시겠죠? 입안권자. 그럼 얘는 자기가 직접 지정하죠. 그럼 얘는 입안권자, 지정권자 같잖아. 결정권자가. 근데 얘는 구청장 등은 지정권이 없지. 그래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신청하지. 그럼 얘는 누구한테 신청하겠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은 어디에 있는 구청장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죠.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들을 뭐라 불러? 지정권자지. 그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예요. 입안권자는 누구야? 얘들이야. 입안권자, 지정권자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 지정권자 나와 있죠.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 연금 충분히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우리 정비구역은 쫀이잖아. 쫀에서 학습 목표가 뭔데? 대상과 절차지. 근데 이 대상은 방금 읽은 거예요. 노후불 연금 충분히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우리는 공부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시겠죠? 해봐야 모르고 그런 뜻이. 그러니까 대상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그래 뭐만 공부해? 절차. 여기 입안권자 결정권자 봤죠? 그럼 절차야. 그럼 뭐하고 비교한다고 얘는? 관리계획.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뭐 하는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뭐해? 주지 의견 듣지. 결정권자는 뭐 하는데? 협의심의하지. 자, 우리는 관리계획하고 똑같지는 않다. 개발법에도 그렇게 했죠? 그럼 뭐가 달라? 여기는 뭐가 없어? 여기 없죠? 대신에 주민 의견 듣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먼저 했죠?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뭐가 없었어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뭐가 없었어? 얘가 없었잖아. 뭐 그런 거 기억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래서 요 절차를 거쳐서 입안해가지고 넘겨주면 입안권자 결정권자 같으면 지가 다 하고 구청장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뭐 해가지고 심의해서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정해서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국장한테 뭐도 하고 보고도 하고 주민에게 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알면 절차는 어렵지 않잖아. 주민공람은 며칠? 30일이 딱 2번 나오잖아. 우리 정비법에. 정비계획하고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2개만 외우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14일인데 1년 동안 2개 정도는 외울 수 있지 뭐. 외우려 그러면 관직상투도 외우는데 2개는 외울 수 있잖아. 그 2개는 1년 내내 안 외우고 그리고 며칠인지 모른다 하고 그러지 말고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은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14일이잖아. 여기 절차네. 뭐 그런 거 적어놨는가 한번 볼까요? 2번에 뭐라 적어놨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장 이렇게 돼 있죠. 천재지변 나와 있죠. 우리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이 몇 군데 나와? 한 군데 그렇지. 우리 정비법에는 천지백갈로만 천지백. 하여튼 정비법에 천재지변 나오면 그 맞다. 네 말 맞다 이러면 돼. 천재지변.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사용제한 사용금지 나오죠. 밑줄 하나 줘보세요. 천재지변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거기 밑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안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 기본계획에서 동글뱅이 정했잖아. 10년 동안. 그게 이름이 뭐예요? 정비 예정구역이죠. 그 예정구역이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가 정비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다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정비사업 안 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잖아. 천재지변. 근데 기본계획이 없다고 재개발 재건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도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은 천재지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죠.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절차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번 봐주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재건축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무슨 주택이 밀집하는 거?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가 아닌 부분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비계획 입안과 지정이라고 되어 있네.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뭐 다 신설된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은 입안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죠. 그럼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하는 거 맞잖아. 근데 얘는 입안권자하고 지정권자가 다르죠. 그럼 특광시장은 본래는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얘들도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말할 수 있다고 입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특광시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광시장. 자, 밑에 5번 아시겠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광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야 아니요? 아닙니다.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예요. 지정권자가 특이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밑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이 나와 있죠. 뭐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은 가끔 물어보는 내용인데 최근에는 좀 뜸하긴 했습니다. 안전진단 몇 개 봐볼게요. 첫 번째 안전진단 사유가 나와지는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자 여기는 안전진단은 전부 입안권자만 나옵니다. 입안권자만 나온다. 입안권자 동그라미. 안전진단에서 입안권자 말고 뭐 시도지사나 국장이 나온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입안권자는 재건축, 일단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만 나와? 재건축,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어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되어 있죠. 괄호 묶으세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보세요.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죠.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자,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왜 한다?
정비계획 입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 뭘 정했어? 10년 동안에 예정구역을 정했죠. 그럼 예정구역을 정해놨잖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예정구역을 정해놨는데 예정구역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다 정해놨죠. 언제 정비계획 수립하겠다 정해놨잖아. 그러면 수립 시기가 되면 시장문수 등이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재건축은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안 돼. 재개발은 이 동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바로 입안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바로 입안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를 거친다고?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안전진단해서 통과가 되어야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하는 목적이 뭐라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결정하려고 안전진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안전진단 목적이 뭐라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 그래서 재건축은 언제 안전진단 한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 안전진단 한다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잖아. 정비계획은 수립 시기가 돼야 수립하는 거지.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바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해서 입안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읽어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뭐 하려고?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밑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되어 있고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있죠? 한번 갈아 묶어보세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밑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안전진단 본래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입안권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 동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기가 되면 입안권자 지가 안전진단해서 입안 여부 결정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이 요청을 하거든. 주민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 시기 됐잖아. 됐는데도 안 하죠. 그럼 주민이 뭐 한다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안전히 해달라고. 그럴 때는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청하는 첫 번째 사유가 뭡니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자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괄호 묶으세요.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자, 우리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를 뭐라고 불러? 토지 등 소유자 누구요? 재건축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라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뭐 한다? 요청. 자, 첫 번째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정비법에도 입안 제한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신설되고 우리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래 우리가 공부를 아직 안 했어.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이게 다 했을 텐데 우리가 워낙 이제 이게 공법에 공포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강의를 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공부 포기할까봐. 자, 우리 국계법에서 뭘 제한했어? 기, 지, 산, 입을 제한했잖아. 그럼 개발사업 정비사업 법이 따로 돼 있잖아. 법이 따로 돼 있어. 그럼 개발구역 지정 제한했죠? 했어?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안 했어. 했어. 요것도 제한이 있다고. 요것도 정비법도 제한이 있다고. 그 여기 정비계획을 뭐 한다고? 정비계획을 입안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시장문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놈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주민이 뭐 한다고?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하고 가자.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한한다는 건 이 계획을 주민이 계획을 만들어서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제한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비계획 만드는 돈 누가 들였어? 누구 돈으로 계획 만들었어? 주민이 부담했다니까.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맡겨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한 거라니까 지금. 만약에 제한 안 하고 요 시장군수 등이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그 계획 만드는 돈 비용 누가 들였어? 아니 구청장이 들인 거지. 구청장이.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럼 주민이 제한하는 게 좋아?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게 좋아? 얘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왜? 돈을 여기서 들였으니까.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구청에서 돈 들여가 지금 정비 만들 거고, 주민이 제한하면은 주민도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좋단 말이지. 근데 이 계획은 주민을 위해서 짜지겠어? 구 전체를 위해서 짜지겠어? 구 전체. 그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네. 우리 주민이 직접 짜면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이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넣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데 주민이 지금 제한하려고 하잖아. 제한하려고 할 때는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돼야 되는 거야. 안전진단 통과도 안 됐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재건축합시다 이런 거 제한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입안을 제한하려고 하지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 안전진단부터 요청해라 이 말이야. 안전진단부터. 주민이 뭐 하려면? 제한하려면 이런 뜻이.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한입니다. 안전진단 요청하는 첫 번째 사유가 뭐라고? 제한이요. 두 번째,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자 괄호 문구 보세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아까 정비예정구역을 왜 예정구역을 지정을 안 해도 되던가? 뭐를 수립했어? 생활권. 아까 생활권 했잖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예정구역 지정 안 하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정구역이 있어야, 보세요. 예정구역이 있어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예정구역이 없으면 이 동네가 정해져야 여기 언제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시기가 나오지. 예정구역이 없으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없죠. 그럼 우리 아파트 예정구역이 없잖아. 우리 동네 생활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예정구역이 없어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없지.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할 생각을 해? 안 해? 얘가 안 한다니까. 수립 시기가 없으니까. 그럼 주민 나서서 뭐 한다고? 안전진단 해달라고. 우리 아파트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뭐가 없어? 예정구역이 없는 지역. 뭐가 없다고? 예정구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구역에 있는 역시 건축물 부속 토지 얼마? 10분의 1 상위 동의 받아서 안전진단을 한다. 요청. 자, 요청하는 두 번째 사유를 보신 거야. 세 번째는,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아까 우리 안 봤는데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 내진 성능이 확보 안 된 노후불량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 지은 건 내진 성능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 쉽게 말해서. 그런 건물들은 무조건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 안 된 건축물 소유자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은 원칙은 누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야. 안전진단은 원칙은 입안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뭐해서 요청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 얘기 한 거야. 근데 요청하는 사유가 몇 개라고? 3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가 제한을 하기 전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없어? 정비 예정구역이 없잖아. 그리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불량 건축물. 요 3개가 뭐라고? 요게 요청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진단 요청은 제-X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제-X네. 우리 많이 하잖아.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마다 제-X네 그러잖아. 제-X네. 제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공법생 아니겠어요? 제-X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갔다. 공부생 얘기하니까 이해가 간다. 근데 어떤 훌륭하신 분들은 요 뒤에는 또 기억이 안 나. 요거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해. 요거만. 뭐 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자, 제안하려면 소유자 얼마 동의가 필요해?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제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박스는 그것만 기억해요. 제안하기 전에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 이렇게 요청하면 그 비용은 요청한 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2번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밑줄, 주택단지 건축물,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우리 주택단지 아까 공부하셨잖아. 건축법에서는 허가받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대상이지. 근데 우리 주택법은 주택법의 단지도 주택단지잖아. 주택법의 주택단지에는 아파트만 있어요? 다른 부대 복리도 있어요? 다른 건물도 있잖아. 다른 건물. 그 단지 내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그 건물이 다 안전진단 대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갑니까? 다 대상이야.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이걸 이제 물어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정비계획 입항권자가 천재지변, 또 천재지변 나왔네.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입항권자가 밑줄. 맨 끝에 인정하는 것 밑줄. 천재지변 나오면 그냥 우리 정비법에는 그냥 네 맞다, 네 말 맞다,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천재지변 사태라고 안 보는데 지 혼자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천재지변이야 이러고 뭐 어젯밤에 꿈속에서 뭐 아파트 무너지는 거 봤어 이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입항권자가 인정해야 돼. 입항권자. 입항권자가 이건 천재지변 맞아 하고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항권자. 안전진단은 누구만 나와야 돼? 입항권자만 나와야 돼. 안전진단은 입항권자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의 구조안전상 밑줄 그어보세요. 구조안전상 뭐가 필요해? 사용금지가 필요하죠? 사용금지가 필요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했어? 입항권자 인정했죠?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안전진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번은 뭐? 몰라도 됩니다. 4번. 역시 누가 전부 입항권자죠? 진입도로 등 밑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그라미 불가피하게 정비고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 자, 아까 진입로 만들려면 우리 단지 말고 진입로를 위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포함시켜 놓고서는 야, 얘가 멀쩡해서 재건축 못 하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는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진입로 만들려고 인접지역을 포함시켜서 지금 구역을 지정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얘가 멀쩡하네. 그래서 못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당연한 거잖아. 뭘 배워. 그 다음에 시특법, 시설물 안전특별법,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거나 E등급. D, 5단계 등급으로 나누거든. A, B, C, D. 그 D나 E등급이면 우리가 안전진단도 D나 E등급이면 재건축해야 되거든. 요 시특법도 마찬가지. 이 법에서 안전진단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등급이 D, E등급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정비법을 안전진단 또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잖아. 시특법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5번 빼고는 전부 입항권자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응? 그 뭐 억지로 안 해워도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린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천재지변. 안전진단 안 하죠? 건축물의 구조상 사용금지가 필요해. 안전진단 안 하죠? 그래서 진입도형 만들려고 불가피하게 포함시킨 부분 이런 건 안전진단 안 한다니까. 불가피하게 포함시킨 부분 아시겠죠? 이런 건 안 해요. 기억할 수 있죠? 그만 4가지 정도만 눈으로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전진단에서 꼭 알아야 돼요. 밑에 3번 봅니다. 정비계획 입항권자는 전신 입항권자의 현재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조사 등 밑줄 현재조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밑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실시 여부 동그라미. 실시 여부.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뭐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입안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했잖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제한 들어왔다고 바로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진단 하면은 옆에 소문난다니까 재건축한다고. 재건축한다고 소문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집값이 상승하잖아. 주택가격 폭등, 전세 대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전진단 함부로 하면 안 돼. 제한이 딱 들어오면요.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실시 여부를 요걸 결정해서 먼저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청하죠. 그럼 구청에서 뭘 보내준다고? 안전진단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어. 이걸 30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니까. 이 30일 누리시에 물어봐.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 입안권자가 사무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지 조사 등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금이 많이 갔는지 무너질 것 같은지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어떻는가. 그죠? 보고 구조, 안전 아니면 설비라든가 건축물의 노후도 그럼 주거환경 적합성 어떤 이런 부분을 육안으로 일단 본다는 거예요. 거기 현재 조사 등이야. 가보니까 이건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라고 하는 게 그 실시 여부 결정이야. 그걸 30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실시 여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 안전이나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잖아. 그때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 말이야. 그 기관이 밑에 3개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안전진단 시특법 아까 했죠. 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그 시특법에서 만든 민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관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고 그 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그 맨 밑에 국토안전관리원 있죠. 국토안전관리원. 요 2개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 얘들이 안전진단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물어봅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X.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안전진단 기관에 뭐 한다? 의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기관이 공공기관 2개.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보세요. 4번.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못 외워도 돼. 그러면 안전진단 기준도 결국은 누가 정한다는 거야? 기준. 국장이 정한다는 말이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 밑줄 긋습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죠. 및 안전진단 실시를 뭐한 자에게 요청한 자에게 제출합니다. 뭐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가로 묶어 있어요.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안권자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입안권자가 지금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은 입안권자에 알려줘야지. 입안권자가 그걸 보고 정비계획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거니까.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돼? 요청한 자한테 알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밑줄, 도시계획 밑줄, 지역여건 등 밑줄 요 3개를 가로로 한번 더 묶어주세요. 종합적 동그라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뭐를 결정한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어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할 건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이나 결과만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X. X. 안전이나 결과만 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이 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이죠. 주변에 도시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뭐도 고려하라고? 지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지형 여건. 이 지형 여건이라는 말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지형 여건 고려하라는 말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말은 구청장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결정권을, 지역 여건을. 우리 주택조합 있죠, 주택법에. 우리 주택조합 인가할 때 예전에 요걸 한번 넣었어. 정비법을 따와가지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지역 여건 바로 뺐습니다. 구청장한테 조합 인가권을 지나친 재량권을 주니까 이거는 또 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돈 좋아하는 구청장도 있죠. 안 좋아하는 구청장도 있습니까? 없어? 못 봤어 아직까지. 그럼 구청장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만 한다.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는 위반 여부 결정했죠? 결정했어.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반권자 말고 시도의사, 국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절대 나오면 안 돼. 언제까지?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위반권자만 나와야 돼, 행정청. 아까 안전진단 안 하는 것도 천재지변 사태라고 누가 인정했어? 위반권자 인정했잖아, 위반권자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밑에 6번에 시도지사도, 시도의사는 특강도의사를 말하겠죠. 특강도의사도 보이고 국장도 보이잖아. 국장도 보이잖아. 이 6번 내용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우리 심에 자주 물어보던 내용이었는데 그 뒤에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물어봤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근데 현 정부에서 안 물어보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현 정부는 재건축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못하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주택 공급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만들어가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아까 한 거야 지금. 공급 늘리겠다고 만든 대책이 공공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요 6번도 지금 올해 안 나오면 앞으로는 10년 동안 이제 안 나온다. 올해 나와야 돼. 읽어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돼 있죠. 위반권자 중에 특시 특도는 뺀다고 돼 있어. 그 몰라도 돼. 일단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 밑줄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걸 괄호 문구까지 그랬다. 위반 여부를 뭐 했어? 결정했지. 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특광도지사에게 밑줄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뭐 해야 돼? 제출해. 무슨 말이냐? 지금 구청장이 위반권자잖아. 우리 대구 같으면 구청장 위반권자죠. 구청장이 지금 재건축 결정을 한 거잖아. 실질적으로 재건축 위반하겠다고 결정했잖아. 그런데 혹시나 이 구청장이 너무 재건축을 남발한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규제를 하는 거야. 그래다 대구시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결정한 내용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거야. 특광도지사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있죠. 밑줄. 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밑줄. 아까 요 두 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 공공기관이라고 그랬죠. 공공기관에다가 안전진단 결과에 밑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했어. 그러면 이럴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뭐하러 민간기관 의뢰해가지고 좀 또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민간기관이 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해서 못 믿으니까 공공기관에다가 한 번 더 의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3번 보세요. 국장은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시도의사한테 제출했잖아. 결정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시도가 알아서 검토를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면 가만히 있을 텐데 가만 보니까 대구시장도 똑같네. 대구시장도 같은 당이네. 그럼 뭐 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나서겠다는 거야. 나서서 네가 받은 결과 보고서 제출해 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시도의사한테 요청한다는 거죠. 이거 적정한지 공공기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해 봐라고만 한다. 요청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도의사 자기가 판단해서 직접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도 있고 국장이 요청해서 의뢰할 수도 있지.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4번 시도의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밑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동그라미. 무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은 입안권자의 권한이잖아. 입안권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검토해보니까 적정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직접 재건축 결정한 걸 취소할 수는 없잖아. 취소할 수는 없고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입안권자한테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시도의사는 결과에 따라 재건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자기가 직접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특시특도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지가 직접 결정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제가 안전진단 하나 봤는데 기억이 납니까? 안전진단. 혹시나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안전진단 문제는 혹시나 나오면 맞춰야 돼. 이거는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정비법 문제에서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오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 이런 안전진단이라는 건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은 나온 지가 최근에 좀 뜸했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 나오면 맞춰야 돼. 자, 안전진단에는 누구만 나와야 돼? 입안권자. 자, 입안을 결정했죠? 입안 여부를 결정하면은 시도에다가 특공도에다가 보고서 제출하잖아. 거기부터 시도도 나고 국장도 나오는 거야. 응? 안전진단 결정하기 전까지는 입안 여부 결정하기 전까지는 입안권자만 나와야 돼. 입안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제 액션에 다 몰라도 돼. 제까지만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뭐 요청 소유자 얼마 동의가 필요해? 10분의 1 요청하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은 바로 안전진단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실시 여부. 그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기관에 의뢰하고 그 기관은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 전문기관도 있어. 의뢰하면 그들이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해. 그 결과 보고서를 입안권자하고 요청한 자한테 제출해. 그럼 그 입안권자가 그걸 받아서 입안 여부를 결정해.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계획, 지역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결정하고 나면 특광도의사한테 보고서 제출해. 그럼 특광도의사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다가 다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국장이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결정한 거 취소해 주세요 하고 요청.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결정권을 위에서 시도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물어볼까? 우리 신설된 내용 중에. 다시 공공기관에다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했잖아. 그럼 공짜로 적정성 여부 검토는 공짜로 왜 돈을 줘야 돼? 비용 줘야지. 아까 국토안전관리원하고 뭐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했잖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누가 줄까? 시도의사가 직접 의뢰했으면 시도의사가 줘야 되겠죠. 만약에 국장이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럼 국장이 줘야지. 당연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안전진단 대상이 뭐였어요?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이잖아. 근데 단지 안에 건축물도 안전진단 안 받는 게 있었지. 만능이 뭐예요? 정비법에. 정비법의 만능이 뭐예요? 만 밑에가 뭐야? 천이잖아, 천. 천재지변. 정비법에 만능이 천재지변이라 천재지변 있다면 다 된다니까.
천재지변 사태라고 누가 인정해야 돼?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인단 안 합니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불가피하게 포함시켰잖아. 진입도로 등을 만들려고. 맞죠? 이럴 땐 안전인단 안 해요. 자, 시특법에서 안전인단 했어. 근데 마지막 DE 등급 나왔잖아. 그때는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안전인단 문제가 있나? 우리 기출 문제 한번 볼까? (273페이지) 보세요. 문제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과거 문제. 옳은 것 찾으라네. 아는 거 한 개만 걸려라 하면 되잖아.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라는 제한 나왔죠? 제한하기 전에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받아야 돼? 10분의 1 틀렸죠?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을 갖다 붙이면 자, 제안을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안전진단 대상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했어? 인정했죠? 안전진단 실시 안 해야지. 해야 된다고 그래. 틀렸잖아. 아는 거 하나만 걸리라니까. 아는 거. 3번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할 수 있습니까? 안전진단 기관 맞죠? 공공기관으로서.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집에 나왔네.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한다고 그래. 틀렸죠. 위반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위반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요청이 있으면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그런 얘기죠. 2번 문제 하나만 더 볼까? 틀린 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사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목적이 뭐다? 위반을 위하여. 아시겠죠? 위반을 위하여 밑줄 그으세요. 예정구역별 언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한다. 맞죠?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위반권자. 그것도 위반권자를 놓치면 안 돼. 위반권자 시도의사는 이렇게 나오면 뒤에 다 맞아도 소용없는 것이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됐죠. 구체적으로 누가 인정했을까? 그렇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위반권자는 현재 조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실시 여부 결정하는 거 맞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은 시도지사 나왔잖아. 일단 주의해야 돼. 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야 나오는 거야. 얘는. 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죠. 결정했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죠. 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누구에게? 특광도지사. 국장이 나오면 안 되지. 특광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5번 틀렸죠. 특광도지사에게 제출. 그래서 아까 국장은 시도의사한테 네가 받은 거 줘봐라 하고 요청했잖아. 요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쉬었다 가실게요.